여기가 한국이라고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미 국방부의 전략 보고서에도 그 어떤 정보기관의 데이터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놀라운 현상들이었죠.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공항과 도시 인프라는 물론이고 수치화할 수 없는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몸에 밴 배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환대는 제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믿어왔던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수많은 군사 전략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힘 그 자체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알리사, 미 공군 파일럿입니다. 캘리포니아 햇살이 익숙했던 제게 한국 오산기지 파견 명령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한국이요? 솔직히 제 머릿속 한국은 6.25 전쟁 영화 속 잿빛 풍경, 그게 다였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럴 거라는, 지금 생각하면 얼굴 화끈거리는 상상을 했지 뭐예요. 사무실 너머로 동료의 비아냥이 들렸습니다. 알리사, 거기 완전 깡촌이라던데? 김치 냄새 진동하는 데서 어떻게 버텨? 기분 좋을 리 없었죠? 어쩌면 저 녀석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오만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토, 특히 제가 사랑하는 캘리포니아와 비교하며 한국은 그저 아시아 동쪽 어딘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랑 뭐가 다를까? 아니, 훨씬 더 열악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까지 했죠. 점심시간, 다른 조종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 알리사. 한국 간다고. 거기 가면 매일 부대찌개만 먹는다던데 그거 엄청 짜고 맵다더라.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함께 한국에 대한 무시가 섞여 있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명령서에 찍힌 오산 공군기지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달만 참고 버티자. 이건 그냥 내 경력에 스쳐 지나가는 점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솔직히 그곳 생활이 끔찍할 것 같아 짜증이 났습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에 묵묵히 짐을 꾸렸습니다. 두꺼운 방한용품을 챙기면서도 이걸로 그 혹독하다는 한국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 의심했죠. 제게 한국은 단 한 톨의 기대감도 없는 그저 의무감으로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던 그때 제 옆에 나탈리아가 섰습니다. 저와 달리 꽤 오랫동안 한국 근무를 자원했다는 나탈리아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죠. 알리사, 너무 걱정 마.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 난 왠지 여기가 참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뭘 한참 모르는군. 하지만 그건 곧 깨지게 될 저의 지독한 오만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기나긴 비행이었어요.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제 마음도 그 어둠처럼 착잡했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애써 밝은 척하는 나탈리아와 달리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기내 모니터에서는 쉴 새 없이 한국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현란한 춤을 추는 아이돌 그룹. 보기만 해도 정신 사나운. 그들의 뮤직비디오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런 시끄럽고 요란한 게 요즘 유행이라고. 도무지 내 취향은 아니군.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어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옆자리의 나탈리아는 뭐가 그리 신기한지 연신와 저기 혹시 서울 야경인가 봐. 꽤 화려한데? 라며 창밖을 내다보거나 모니터 속 관광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나탈리아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라스베이거스. 나탈리아. 저건 그냥 불빛 몇 개 뭉쳐놓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라며 눈 덮인 산과 한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외국인 관광객들을 현혹하기 위한 잘 포장된 쇼일 뿐이라고 여겨졌죠. 실제로는 분명 잿빛 건물에 매연 가득한 삭막한 도시 풍경이겠지. 저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은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긴 한가 봅니다. 화면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빨간 떡볶이와 뜨끈한 어묵 국물을 파는 길거리 포장마차 장면이 스쳐 지나갈 때 저도 모르게 침이 살짝 고이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저런 걸 길거리에서 판다고 맛있어 보이는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복잡하게 얽힌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저걸 다 외우고 다닌다고 군사작전 암호보다 복잡하겠네 하는 엉뚱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왠지 모를 이질감과 함께 제 안에 단단했던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작은 실금이 거대한 균열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 1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온몸이 뻐근했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바로 공항의 풍경이었습니다. 피곤해 절어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람이 아닌 거대한 유리 게이트들이었죠. 안내판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람이 없다고? 입국 심사를 기계가 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본토의 그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권을 스캔하고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얼굴 인식 완료. 통과입니다.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흘러나왔죠.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하니 게이트가 스르륵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말 내가 무시했던 한국의 공항이라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 같은 기계들이 승객들의 짐을 자동으로 옮기고 분류하는 셀프 백드롭 시스템을 보고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나탈리아조차 와, 알리사.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 우리 쪽 공항은 아직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잖아.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완전 미래 도시잖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라는 혼잣말을 수없이 되풀이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잘 설계된 현대 미술관 같았습니다. 높고 시원하게 뻗은 아치형 천장,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은은하면서도 세련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공항 특유의 탁한 공기 대신 상쾌함마저 느껴지는 실내 공기였습니다. 미국 그 어느 공항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는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꺼봐, 알리사. 내가 뭐라고 했어? 아직 놀라긴 일러. 저는 여전히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 선입견이라는 성벽에 첫 번째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설렘과 함께 아주 약간의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에 대한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대에서였죠.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밀자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제 군복 계급장을 흘끗 보더니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놀랍게도 부드러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알리사 순간 제 귀를 의심했죠. 나를 안다고.
그것도 내 계급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이어 그는 약간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국어 억양으로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캡틴 알리사님,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미소는 기계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을 맞는 듯한 따뜻하고 진실된 환영의 느낌이었죠. 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환대는 정말이지 예상치도 못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대와 존중에 저도 모르게 며칠 동안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와 표정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결코 싫지 않은, 오히려 기분 좋은 당혹감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알던 입국 심사대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데, 본토 공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무뚝뚝하게 여권 도장이나 찍어주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마치 제가 특별한 VIP라도 된 듯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시나 통제의 느낌이 아니잖아. 이건 진심 어린 환영이야. 제 안에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강렬한 부끄러움과 함께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공항을 나와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길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지 입구에는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군 중령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탄 차량이 멈추자마자 차에서 내려 깍듯한 거수 경례와 함께 악수를 청하며 아주 유창하고 세련된 영어로 직접 환영 인사를 건넸죠. 캡틴 알리사, 캡틴 나탈리아,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진중한 눈빛과 악수하는 손의 힘에서는 가식 없는 진심과 함께 동료 군인에 대한 깊은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의 환대에 답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되뇌고 있었죠. 내가 알던 한국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혼란스러움과 함께 이 낯선 땅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 제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첫인상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세련된 디자인 혹은 공식적인 환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던 것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발견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잠시 화장실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 너머로 묵묵히 화장실 바닥을 닦고 계시는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과 눈이 마주쳤죠. 그분은 제 시선을 피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지만 그분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옆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던 젊은 한국인 여성이 아주머니에게 다가가더니 허리를 살짝 숙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자 청소부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고, 별 말씀을요. 손님 같은 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다정하게 화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청소하는 분에게 저렇게 깍듯하게, 그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그리고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고. 미국 공항에서라면, 아니, 제가 알던 그 어떤 나라의 공공장소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 혹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청소부 아주머니와 젊은 여성 승객 사이에
아무런 격이 없이 따뜻한 인사와 감사의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의 대화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때 제 굳은 표정을 읽었는지 나탈리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죠. 여긴 그런 곳이야, 알리사. 사람을 계급이나 직업 혹은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눈빛 교환으로도 따뜻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곳이지. 나탈리아의 말은 이상하게도 큰 설득력을 가지고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심한 척, 본토랑은 정말 모든 게 다르네. 좀 이상할 정도로 말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소 대신 묘한 경외감과 함께 어쩌면 내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이 이상하고도 따뜻한 나라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보이지 않던 존재들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며칠간은 주로 부대 내에서 적응 훈련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맞아 기지에서 시내로 나가는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죠. 정류장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죠. 누구 하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초조하게 서성이는 사람 없이 모두들 가방이나 작은 종이 등으로 자신의 순서를 표시해두고는 아주 조용히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은커녕 줄이 흐트러질까봐 조심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마치 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도 한 듯 침착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년의 버스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저와 나탈리아가 들고 있던 무거운 군용 더플백을 보시고는 주저없이 다가와 번쩍 들어 셔틀버스 짐칸에 정성껏 실어주시는 것이었죠. 심지어 나탈리아의 유니폼에 달린 러시아어 이름표를 보시고는 서툰 발음이었지만 환하게 웃으시며 즈드라스 부이째 안녕하세요라고 러시아어로 인사까지 건네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랍고 또 고마워서 땡큐 베리 마치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본토였다면 상상도 못할 친절함이었습니다. 그곳의 버스 기사들은 승객의 짐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나탈리아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죠. 여기선 이게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야, 알리사.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려이자 약속 같은 거거든. 미국처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버스 문으로 우르르 달려들거나 밀치지 않아. 그리고 저 기사님처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나탈리아의 말은 제가 본토에서 겪었던 무질서하고 각박했던 대중교통 이용 경험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버스에 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버스 기사님께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사의 표현은 이전의 저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만하고 냉소적인 미국인 파일럿 알리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문득 본토의 시끄럽고 아수라장 같았던 버스 정류장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늘 굳은 표정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당연함이 이곳 한국에서는 오히려 야만스러움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고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쩌면 한국은 제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가져본 적도 없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경험한 한국인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는 제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약간의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모든 한국인이 다 저렇게 친절하고 질서정연할까? 혹시 미군인 우리를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특히 오산 공군기지 주변은 아무래도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 혹시라도 반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후 나탈리아와 함께 기지 근처 시내로 잠시 커피를 마시러 나갔을 때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카페로 향하던 길, 한적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저희 앞을 막아서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삿대질하는 손짓은 분명 저희 파란 눈의 외국인 여군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죠. 알리사, 저 사람 주한미군. 당장 이 땅에서 꺼져라. 라고 외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남자의 험악한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주변을 지나던 한국인 몇몇이 순식간에 저희와 그 남자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아니, 이 양반이 지금 길 가는 외국인들한테 무슨 행패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라며 단호하게 꾸짖었고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 두 명은 저희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괜찮냐는 듯 다독이고는 안전한 곳으로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걱정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군인 신분이라 혹시라도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에 휘말릴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굳어 있었는데 그들의 용감하고 신속한 도움은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출동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저희를 도와줬던 젊은 한국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말투나 억양을 들어보니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미군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한국을 중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만하고 무지했던 편견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시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위험을 무릅쓴 채 저희를 보호해준 한국인들의 용기와 따뜻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낮에 겪었던 그 험악한 얼굴과 고함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동시에 저를 감싸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목소리도 생생했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극단적인 혐오와 조건 없는 친절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좋은 면만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산 기지 주변 시내에서 겪었던 그 아찔했던 사건은 제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중국인 남성에게 느꼈던 갑작스러운 적의와 공포,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한국인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보호와 위로. 그 극명한 대비는 제 머릿속을 한동안 떠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일 이후로 잠시 동안은 기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그런 불쾌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제 옆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용감한 나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알리사,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서 나가봐야 해. 그날 우리를 도와준 멋진 한국인들을 기억해야지. 그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일 거라고 난 확신해. 그리고 그런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잖아. 라며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격려했습니다. 나탈리아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인들의 용감하고 따뜻했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들이 바로 진짜 한국의 얼굴일 것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서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나탈리아가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알리사, 이번 주말엔 진짜 제대로 서울 시내 구경 한번 가볼래? 특히 홍대라는 곳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아주 핫하고 재미있는 곳이래.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엄청 많고 신나는 공연도 밤새도록 이어진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저였다면 그런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딱 질색이야. 라며 단칼에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난번 기지 주변에서 겪었던 불미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저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죠. 홍대? 그래. 지난번엔 정말 고마운 한국분들도 만났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한번 가보자. 제 대답에 나탈리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고 제 마음속에도 어느새 작은 설렘과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을 허무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나탈리아와 함께 처음으로 홍대 거리를 경험한 날,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외계인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귀를 때리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발 디딜 틈 없이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에너지.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길거리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맛보고 신기한 물건들을 파는 가게들을 기웃거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기지로 돌아가야 할 시간. 나탈리아는 알리사, 이왕 서울까지 나온 김에 한국 지하철도 한번 타보는 거 어때? 홍대 입구역에서 타면 오산까지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하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본토의 어둡고 냄새나고 위험하기까지 했던 지하철역들을 떠올리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과연 한국의 지하철은 어떨까? 본토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낫지는 않겠지.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홍대 거리에서 한바탕 문화 충격을 경험한 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나탈리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를 선사하게 됩니다. 홍대 입구역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한 칸 밟을 때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본토 지하철역 특유의 지린내나 퀴퀴한 먼지. 냄새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적하고 깨끗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고 벽에는 세련된 광고판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마치 잘 관리된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이라고. 내가 알던 그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지하철역이 아니잖아. 스크린도어 앞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데 제 눈앞에서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저 멀리서 유모차를 밀고 승강장으로 들어서는 젊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고 젊은 엄마는 고맙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죠. 저는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배려의 광경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죠. 부끄러움과 함께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환승 안내 표지판은 또 어떻고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 노선별로 명확하게 색상이 구분되어 있었고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까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조차도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뉴욕이나 런던의 그 복잡하고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지하철 시스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탈리아를 보며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나탈리아,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 아니, 거대한 문명 그 자체라고 봐야 해. 내가 너무 한국을 얕잡아봤어. 정차한 열차의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흐릿한 얼굴. 그 얼굴 위로 방금 제가 목격했던 질서와 배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장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 속에서 눈과 귀를 닫고 살아온 걸까? 진짜 선진국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 안에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쩌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뜸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대 거리의 젊은 에너지와 지하철 시스템의 첨단 기술에 한바탕 정신을 빼앗긴 후 저와 나탈리아는 다음 목적지로 명동을 선택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명소 중 하나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쇼핑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그 유명하다는 명동 거리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곳의 상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본토의 유명 관광지에 있는 상점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아마 정신없이 호객 행위를 하고 억지로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할 거야. 저는 또다시 저의 삐딱한 선입견을 가동하며 명동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명동 거리 역시 제 예상을 보기 좋게 깨트려버렸죠. 거리는 활기찼지만 혼잡하지 않았고 상점들은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수많은 화장품 가게들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미 신이 나서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한 화장품 가게 안으로 들어섰죠.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점원이 제 푸른 눈과 어색한 표정을 보고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죠. 손님,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추천해 드릴까요? 저는 살짝 놀랐지만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경계심을 풀고 제 피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제 오랜 친구처럼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제 피부 타입과 스타일에 맞춰 몇 가지 제품을 꼼꼼하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손님, 이 에센스는 한국의 건조한 겨울 날씨에 손님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이 립 컬러는 손님의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히 물건을 팔려는 상술보다는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동안에도 전혀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시고요. 라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가 추천해준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죠. 계산을 마친 후에는 작은 무료 음료와 함께 샘플 몇 개를 더 챙겨주며 다음에 또 명동에 오시면 저희 매장에 꼭 다시 들러주세요. 오늘 구매하신 내역으로 포인트도 꼭 적립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길을 찾기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가게에 다시 들러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라며 끝까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본토의 무뚝뚝하고 사무적이기 짝이 없었던 점원들과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저는 나탈리아에게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나탈리아, 이건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 마치 내가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VVIP 고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극진한 대접은 정말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탈리아가 제 어깨를 툭 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내가 한국이 좋다고 한 거야, 알리사. 이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적이기보다는 진심으로 먼저 다가오거든.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매력이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몰라. 나탈리아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전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은 제게 단순한 파견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따뜻한 감동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명동에서의 기분 좋은 쇼핑 경험 이후 저와 나탈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후의 공원은 한산했고 간간히 산책을 즐기거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희도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방금 명동에서 산 화장품들을 구경하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 한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진 담배꽁초와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들을 묵묵히 줍고 계시는 모습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을 청소하듯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공원 옆을 지나가던 교복 입은 여학생 한 명이 그 모습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할아버지에게 총총 달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공원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내 할아버지가 주운 쓰레기를 함께 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여학생이 기특하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며 여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아이고, 학생이 마음씨도 참 곱네. 고맙다. 덕분에 할아버지가 힘이 난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그들의 대화는 크지 않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힌 채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토였다면, 아니, 제가 알던 그 어떤 사회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른이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도 드물지만 그걸 본 젊은 학생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가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이건 대체 뭐지?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이건 어떤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탈리아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로 제 손을 꼭 잡았죠. 알리사 봤지?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한국의 힘이야. 이건 정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캠페인이나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교육시킨다고 해서 절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이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몸에 밴 존중이고 배려이자 살아 숨쉬는 시민의식 그 자체라고.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던가. 문득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킨다는 제 본연의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오히려 제가 이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강렬한 부끄러움과 함께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죠.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존중하고 지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입니다. 공원에서 목격한 할아버지와 여학생의 아름다운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들. 한국인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었죠. 며칠 후 나탈리아와 함께 다시 그 공원을 찾았을 때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한쪽 정자 아래에 어르신 대여섯 분이 모여 앉아 시끌벅적하게 장기를 두고 계셨던 겁니다. 훈수를 두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크게 웃는 사람.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활기차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제가 외국인이라 신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함께 즐기고 싶으셨던 걸까요? 제가 정자 근처를 서성거리자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이, 거기 파란 눈의 젊은 양반도 이리 와서 구경 한번 해보시오. 혹시 장기 한 수 둘 줄 아시오? 몰라도 괜찮으니 이리 와서 앉아보소.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지. 할아버지의 말씀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괜찮습니다. 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저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그분들의 따뜻한 초대에 기꺼이 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떨결에 어르신들 사이에 끼어앉자 그분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손녀에게 대하듯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장기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거요. 이리저리 마음대로 다닐 수 있거든. 서툰 영어와 과장된 손짓 발짓이 섞인 그분들의 설명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따뜻한 만큼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분들의 설명을 열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제가 어설프게 장기알을 옮길 때마다 저를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는 일부러 어설픈 수를 두시며 허허, 이번 판은 내가 꼼짝없이 졌소이다. 이 양반, 장기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먼. 다음번엔 꼭 이겨보시오, 젊은이. 라며 제 어깨를 툭 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져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분의 너털 웃음과 따뜻한 배려에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죠. 주변에서 구경하시던 다른 어르신들도 마치
제가 정말 큰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박수를 쳐주셨고 나는 멋쩍지만 진심으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할아버지가 제게 넘겨주신 아직 그분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장기알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마치 제가 그분들 공동체의 일원이라도 된 듯한 묘한 소속감과 함께 낯선 사람들과의 교감이 주는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게임에서는 형편없이 졌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니. 정말 이상하네. 패배감 대신 제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묘한 충만감과 함께 사람들과의 진솔한 연결이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제게 계속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 가르침은 딱딱한 교과서나 훈련 교범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와 같았습니다. 공원 장기판에서 어르신들과 나눈 예기치 못한 즐거운 시간은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래서 나탈리아와 저는 주말을 이용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 보기로 했죠. 저희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삼겹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간 기지 근처에 한 허름해 보이는 삼겹살집. 솔직히 처음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여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곧 기분 좋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젊고 활기찬 남자 직원이 다가와 아주 능숙하고 친절한 솜씨로 저희 테이블의 불판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주문한 삼겹살과 목살을 불판 위에 직접 올려주며 각 부위별 특징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마치 미식 프로그램의 전문가처럼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손님, 이 두툼한 삼겹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혀서 소금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고요. 저쪽의 목살은 너무 오래 익히면 식감이 퍽퍽해질 수 있으니 미디엄 정도로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고기에 대한 그의 애정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기가 익는 동안에도 저희 테이블 옆을 떠나지 않고 마치 개인 요리사처럼 고기를 뒤집어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 손님. 이제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상추 위에 깻잎 한 장을 올리시고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파절이 그리고 구운 마늘과 쌈장을 조금 넣어서 한 입에 크게 싸서 드셔보세요. 아마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며 직접 먹음직스러운 쌈 하나를 정성껏 싸서 제 앞접시에 놓아주기까지 했죠. 본토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극진한 서비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 위에 그저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니까요. 고기를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가게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맛있게 드셨어요? 멀리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비스로 음료수 값은 빼드릴게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들러주세요. 저는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해서 아니, 사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사장님은 이미 계산서에서 음료수 값을 지우신 뒤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 따뜻한 호의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죠. 가게를 나오며 나탈리아가 제 표정을 보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지 않아, 알리사. 그냥 작은 것이라도 손님에게 더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들의 진심 어린 배려고 그걸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종의 마법 같은 거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군대의 엄격한 규율이나 상하 관계에서 오는 명령 복종보다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오가는 사소하지만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삼겹살의 맛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게 연이은 놀라움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세련된 도시 풍경에 감탄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몸에 밴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훈련을 위해 오산 기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전방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딱딱한 군용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제가 이곳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버스가 잠시 정차한 시골의 작은 간이역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의 농부 아저씨 한 분이 버스에 올라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저씨는 제 전투복 차림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시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하고 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어색하게나마 먼저 인사를 건네셨죠. 아가씨, 혹시 미군이슈?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겠구먼. 저는 살짝 놀랐지만 아저씨의 순박한 말투와 표정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도 미소를 지으며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품에서 빛바랜 커다란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작고 동글동글한 하지만 무척이나 싱싱해 보이는 귤 몇 개를 꺼내 제게 불쑥 건네시는 것이었죠. 아가씨, 이거 맛이나 한번 봐요. 우리 밭에서 오늘 아침에 막 따온 건데 생긴 건 이래 봬도 엄청 달콤할 거요. 이동하느라 출출할 텐데 이거라도 좀 먹어요.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에 들린 귤은 어쩐지 세상 그 어떤 과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호의의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아저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내 감동하여 떨리는 손으로 귤을 받아들였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제가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아저씨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치시며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랴. 이건 뭐 대단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땅에서 난 흙냄새, 사람 냄새지 뭐.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은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게 낙이요. 아저씨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죠. 본토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종류의 아주 깊고 진한 인간적인 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귤 하나의 껍질을 천천히 깠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한 입 베어 물자 상큼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죠. 훈련의 긴장감과 장거리 이동의 피로로 메말랐던 입안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아저씨의 말씀대로 제가 평소에 먹던 그 어떤 귤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었죠. 남은 귤 껍질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저도 모르게 손수건에 곱게 싸서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귤 껍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국 농부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자 제가 한국에서 받은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귤 몇 알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하고 조건 없는 호의와 땅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래도록 따뜻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날 먹었던 귤의 맛과 향기, 그리고 아저씨의 선한 미소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죠.
어쩌면 저는 이곳 한국에서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거나 혹은 가져본 적도 없었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은 나중에 제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 제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오산 기지 내 호텔로 복귀한 저는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처음 한국에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이곳은 제게 그저 지루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임시 기착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사이에 이곳은 제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의 놀라운 첨단 시스템,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환대, 몸에 밴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배려, 홍대 거리의 젊은 에너지, 지하철의 경이로운 문명, 명동 상인들의 진심 어린 친절,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삼겹살집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 그리고 시골길에서 만난 농부 아저씨의 순수한 호의까지. 그 모든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한국은 제게 단순한 파견지가 아닌 애틋한 애정이 샘솟는 소중한 곳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여긴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평범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무나도 무지했고 또 너무나도 오만했어. 깊은 한숨과 함께 복잡한 심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문득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다가왔죠. 만약 내가 이곳을 정말로 떠나게 된다면 나는 괜찮을 수 있을까? 이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슴에 묻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수 있을까? 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감정이 제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더 깊이 교감하고 이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었죠. 그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나탈리아가 평소와는 달리 창백하고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알리사,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방금 본토에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부대, 그러니까 주한미군 전체에 대한 철수를 거의 확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극비 정보가 들어왔어. 이건 단순한 루머 수준이 아니야. 다음 달 안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대. 나탈리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죠. 철수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도 안 돼. 하지만 곧이어 그 차가운 절망감을 밀어내고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동시에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강력한 결의였죠. 저는 나탈리아의 두 팔을 강하게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로.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여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해. 우리가 여기서 보고 느끼고 배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본토의 그 높으신 양반들이 반드시 알게 해야 한다고. 나탈리아는 제 단호한 모습에 잠시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이내 제 손을 마주잡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리사. 내 말이 전적으로 옳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보여줘야 해. 이곳이 단순한 군사적 요충지를 넘어 왜 우리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지를. 이건 이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저와 같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단순한 동료 파일럿을 넘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울 전우가 되어 있었죠.
나탈리아와 제가 주한미군 철수 검토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다음 날 기지 전체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긴급 소집된 전체 회의실은 동료 파일럿들과 지상 근무 요원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당혹감, 그리고 분노의 감정까지 뒤섞여 있었죠. 주한미군 전면 재배치 검토?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뜬 소문일 거야. 여기저기서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침통한 표정은 그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할 말을 잃은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저희 편대의 고참 파일럿 중 한 명인 존슨 소령이 씁쓸한 표정으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게 된다면 난 그냥 여기서 전역하고 한국에서 치킨집이나 차릴 생각이야. 진심으로. 이젠 다른 나라는 생각할 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미국 본토보다 여기가 훨씬 더 살기 좋은 것 같거든. 그의 농담 섞인 말 속에는 뼈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들이 적지 않았죠. 그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듯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죠. 여러분, 우리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우리가 느낀 이 진심을 본토의 그 책상에만 앉아있는 높으신 양반들에게 똑똑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뭐라도 한번 써봅시다. 정식 보고서 형식이든 아니면 간절한 탄원서 형식이든 뭐든 좋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이곳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담아서 말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잠시 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했죠. 하지만 곧이어 여기저기서 맞아. 알리사 대위 말이 옳아.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하는 동조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 마침내 우렁찬 함성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동료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희망과 결의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 한국에서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첨단 교통 시스템, 시민들의 몸에 밴 깊은 배려와 놀라운 질서 의식, 가슴 따뜻했던 인간적인 교감, 그리고 이 나라가 가진 보이지 않는 저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누구 하나 피곤한 기색 없이 오히려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의 서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나 냉철한 전략적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곳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장병 일동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곳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미국의 국익을 넘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인간적인 가치와 희망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뜨거운 진심을 본토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산 공군기지 내 저희 숙소는 때 아닌 작전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저와 나탈리아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밤을 새워가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다른 동료들은 각자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번역 작업을 도왔죠. 저희는 보고서가 단순한 감상문이나 탄원서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더불어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놀랍도록 높은 문화적 수용력과 진심, 어린 우호적 태도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제 경험 사례를 들어가며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최고 수준 자동화 시스템과 외국인 친화적 안내 서비스,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경이적인 청결도와 완벽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명동이나 홍대 등 주요 관광지 상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세심하고 따뜻한 응대, 문화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숫자와 함께 제시했죠. 나탈리아는 특히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미군 주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고서에 첨부 자료로 포함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물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동료 파일럿들도 잠을 줄여가며 각자 한국에서 겪었던 생생한 체험담과 직접 촬영한 사진들 예를 들어 깨끗하게 정비된 공원의 모습,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전통시장 상인들의 푸근한 미소 등을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삽입했습니다. 또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양국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 붕괴 가능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도 덧붙였죠. 우리의 보고서는 더 이상 단순 한글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명의 진심과 땀, 그리고 절박함이 담긴 살아있는 증거이자 하나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을 때마다 저희는 마치 중요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한 동료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문장을 제안하기도 했죠. 이곳,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군사기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땅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것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크나큰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장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나. 냉철한 전략 보고서의 결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되게 느껴졌으니까요. 나탈리아는 밤늦도록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 교정 작업에 매달려 있는 제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더 내밀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리사, 이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는 어쩌면 우리 군 경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전일지도 몰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가 여기서 느낀 이 모든 뜨거운 감정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 속에서도 확신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마침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작업한 끝에 수십 명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간절한 진심이 담긴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툼한 보고서 뭉치를 손에 들었을 때 저희는 마치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은 벅찬 감정에 휩싸였죠. 보고서는 철저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미국 본토, 국방부의 최고 위급 관계자들에게 여러 비공식적인 경로를 포함하여 긴급하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우리의 진심이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 길고도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견뎌내기로 했죠. 보고서를 발송하고 난 후 며칠 동안 저희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 본토에서 어떤 연락이라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뒤척이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드디어 미 국방부로부터 짧지만 의미심장한 공식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첨부 자료 내용, 현재 관련 부서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브리핑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문이었지만 그 안에 저희는 한 줄기 빛을 발견했죠. 검토 중이라는 단어, 그리고 추가 브리핑 요청 가능성이라는 문구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으니까요. 적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았다는 안도감에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고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평소에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고위급 장성이 저희 팀의 보고서,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미군에 대한 예상 외의 높은 수용력과 자발적인 민간 협력 사례 부분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기존의 철수 계획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을 내부 회의에서 강력하게 언급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희는 마치 중요한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뻤죠. 우리의 진심이 조금씩 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본토 국방부 대변인실로부터 공식적인 화상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현지 상황에 대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카메라 앞에 앉아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꾸밈없이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이것은 결코 제 개인적인 감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곳 대한민국 오산 공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소리이자 절실한 바람입니다. 인터뷰 도중 저는 특히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지지에 대해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저희 군인들 자신보다도 우리 주한미군 기지의 존재, 가치와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조건 없는 환대와 지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동맹 자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단호했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었던 걸까요? 화면 너머에서 저를 인터뷰하던 대변인실 관계자들도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인터뷰 내용 중 바로 이 발언이 담긴 영상 클립이 어떤 익명의 경로를 통해 SNS와 주요 언론 매체에 유출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현직 미군 파일럿이 직접 경험하고 눈물로 증언한 한국의 놀라운 품격과 성숙한 시민의식과 같은 자극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제목으로 영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영상 아래에는 이건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 진짜 감동이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니 오히려 외국인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부끄럽다. 당신 같은 군인이 있어서 든든하다. 와 같은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죠. 마치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제 인터뷰 영상이 예기치 않게 확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이슈를 넘어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국방부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화상 브리핑에 여러 차례 더 참석하여 저희의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저는 매번 일관되게 그리고 더욱더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희 미군에게 단순한 지정학적 요충지나 전략적 군사 기착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함께 다져온 상호 신뢰와 깊은 존중으로 이어진 강력한 혈맹에 살아있는 심장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간절한 호소와 더불어 저희 팀이 제출했던 상세한 보고서 내용, 그리고 SNS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국제 여론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던 걸까요? 며칠 뒤 미 국방위원회 정기 청문회에서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한 중진 의원이 이전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야말로 극적인 발언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죠. 최근 현지 주둔군으로부터 제출된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들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생생한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주한미군 기지 철수는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오랜 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수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마침내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 석상에서 미측 외교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진심으로 당신들의 젊은 군인들을 환대했고 그들은 그 진심을 그들만의 용기 있고 진솔한 방식으로 본국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순수한 진정성을 깊이 신뢰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정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양국 간의 동맹 관계가 단순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공식적인 결정이 하달되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 주둔 미군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향후 단계적인 상호 협력 강화 방안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나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기쁨에 찬 울음소리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우리가 해냈어, 나탈리아. 우리가 정말로 해냈다고. 우리의 진심이 통했어. 나탈리아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사, 결국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야. 최첨단 전투기나 복잡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했던 그 뜨거운 진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작은 용기가 이 중요한 전선에서 승리한 거라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진짜 전략일지도 몰라.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마치 불도장처럼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힘은 최첨단 무기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머나먼 타국,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제 남은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었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은 며칠 후 오산 공군기지 전체에는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령관의 차분하지만 감격에 찬 목소리가 기지 전체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죠. 오늘 우리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최종 결정이 하달되었습니다. 주한미군 현 전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며 철수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곳 오산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마음 덕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지 곳곳에서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뜨거운 환호성과 우렁찬 악수 소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깡총깡총 뛰며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했죠. 그 순간만큼은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도 딱딱한 규율도 모두 잊은 채 그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로서 서로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내 PX에서 간단한 생필품을 고르던 저는 아주 반가운 얼굴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제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그 청소 아주머니셨죠. 아주머니는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나, 그때 그 예쁜 미군 아가씨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반갑구먼.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네, 아주머니.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라고 겨우 대답할 뿐이었죠. 아주머니는 잠시 제 손을 놓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주머니께서 직접 손으로 뜨신 것처럼 보이는 작은 복주머니 모양의 예쁜 키링이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내가 아가씨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부디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오. 저는 그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선물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군복상의 주머니 한쪽에는 여전히 시골길에서 만났던 농부 아저씨가 제게 건네주셨던 작은 귤껍질 조각이 제가 직접 만든 작은 리넨 파우치 안에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인연,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꺼내보며 그때의 감동과 감사함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죠.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예전에 저에게 한국 가면 부대찌개나 실컷 먹고 오라며 짓궂게 놀렸던 한 동료 조종사가 제게 다가와 예전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 어린 존경과 함께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리사,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완전히 발목 잡힌 거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정말 고맙다. 한국이라는 나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면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는 곳 아니냐? 우리가 하마터면 정말 바보 같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푸르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매일 한국어 단어를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외워보기로 결심했어.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거든.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편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미소가 있는 기지, 그곳은 바로 저의 새로운 마음의 고향,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